안녕하세요. 한 달 생활비랑 용돈으로만 200만 원 가까이 쓰다가 절약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절약을 시작한 이유는요, 이렇게 돈을 쓰면서 살다가는 노후에 거짓골을 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백수가 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매출이 떨어지면서 월급을 제때 받아본 지도 오래됐어요. 중소기업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물경력이 있기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만간 백수 브이로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약을 시작하고 사실 돈을 거의 안 쓰고 있는데요. 소비도 습관이잖아요. 미리 씀씀이를 줄여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근 한 달 예산을 30만 원으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최대한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었더니 15만 원으로도 사라지네요. 이렇게까지 돈을 안 써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도 신기합니다. 이번 달은 핸드폰비 32,290원을 제외하고 14만 2,021원을 사용했습니다. 핸드폰 비용까지 해도 17만 4,311원으로 2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사실 이조차도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지 않았으면 한 달 10만 원 살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병원 다녀왔는데 검사가 비급여 항목이었고 약도 비급여라서 총 7만 2천 원이나 썼더라고요. 역시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면 돈이 술술 나가요. 요즘에 갑자기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져서 약국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병원 약국에 사용한 돈만 총 87,700원입니다. 식비에 25,77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침 대용으로 사둔 두유입니다. 48팩 가격입니다. 생활 16,800원은 청소기 거치대랑 빼빼로를 샀습니다. 빼빼로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저렴하게 구입했고요. 온라인 쇼핑 금액 1,450원은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1,301원은 유튜브에서 사용할 목소리 결제 비용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개인데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있어요.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없어서 취미생활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무기력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유튜브만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돈은 안 써서 좋은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좋아요. 제가 절약을 이번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쇼핑과 외식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크게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아끼려고 가계부를 확인해 보니 제가 잔잔바리로 뭘 자꾸 사더라고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몇천 원이 모여서 몇십만 원 되는 게 금방이더라고요. 커피 한 잔, 과자 하나가 한 달을 모아놓고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힐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었고요. 폰 게임에 소소하게 현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만 원 정도고 큰 금액이 아니니 이 정도는 저렴한 취미라고 생각하면서요.
외식도 물론 종종 했습니다. 이렇게 10,000원, 20,000원을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그 돈이 모여서 꽤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별로 쓴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달에 카드값을 보고 놀란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냉장고 파먹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냉장고 파먹기를 시작하고 나니 집안에 사놓고 먹지 않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썩어가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음식 욕심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쟁여놓고는 외식을 해댔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국 하나 끓여놓고 1, 2주 먹는데 좀 질리기는 하지만 확실히 절약하는 데는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싸들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점심이 제공돼서 편해졌습니다. 매 끼마다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부수익도 30만 원 가량 나왔는데요. 50%는 중고 판매 수익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얻은 애드포스트 수익도 8만 원 가량 있습니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집이 전혀 좁지 않은데 짐이 너무 많아서 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잡동사니가 많아서 정리를 아무리 해도 금방 다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서랍을 하나 살까 하다가 정신 차리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진짜 별걸 다 샀구나 싶어요. 자잘한 건 그냥 다 버리고 싶은데 환경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판매하거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다는 이유로 멀쩡한 걸 버린다는 게 뭔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에는 구입할 때는 비싼데 멀쩡해도 중고로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려고 해요. 한참 돈을 쓸 때는 남들이 있다는 건 다 사본 것 같은데요. 미니 건조기, 커피 머신, 에어프라이기 등 진짜 집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식기 건조기도 살까 했었다니까요. 대가족도 아니고 저랑 하매랑 단 둘이 사는데도 말이에요. 이러니까 돈을 많이 썼지. 궁금하면 다 사본 것 같아요. 비싼 건 할부까지 사용하면서 사곤 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니 건조기는 진짜 만족하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까봐 잘 안 씁니다. 아니, 전기세가 지난번에 10만 원이나 나왔어요. 평범하게 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세 무서워서 요즘에는 뭐든 조심하고 있어요. 건조기랑 에어프라이어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달에 운동을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병원비로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다음 달로 미뤘어요. 동네 체육관 몇 군데에 이미 상담은 다녀왔습니다. 킥복싱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부 맨발로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어쩐지 맨발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발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 직장에서 구두를 많이 신고 다녔더니 발 모양이 안 예쁘게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사람들이 굳이 제 발만을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철판을 한번 깔고 해보겠습니다. 체력이 늘면 무기력감이 좀 좋아질
줄까 기대하고 있어요. 12월에는 운동 등록하면서 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절약해 보려고요. 벌써 완전한 겨울이네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함께 힘내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